봅시다. 해봅시다. 요즘에 CCTV가 없어. 얼른 넣어. 정리하고. 자, 요거 드높이다 할 때 드는 얘들아 다시 접사예요. 얘들아 접사야. 강조해주는 거 색이 강하다, 색이 강조해주는 드높이다, 드세다, 드넓히다. 알겠지? 거센 소리 할 때 거는 뭐예요? 그냥 거세다. 거세다 자체가 다. 거세다? 야, 또 세다의 크기 거? 또 시험에 들게 하는구나. 찾아보자. 괜찮아. 나보다 오타쿠가 되길 바래. 거세다가 근데 파생을 이루나 한번 보자. 아니 시원해. 거세다. 거세다에 붙임표 있니 없니? 없지? 그럼 제일 좋은 거는 거세다 찾아갖고 여기를 딱 봤을 때 붙임표가 없으면은 그냥 한 단어예요. 알겠죠? 그럼 저기 하나예요 지금? 응. 얘가 세다에서 온 애가 아니네. 그냥 거세다네. 그러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생을 이루어야지 그 파생어라고 좀 보는 경향이 있거든 현대국어에서. 와 2027년까지. 자, 이제 여기를 펴놓고. 쌤. 응. 근데 날것에 할 때 날은 응. 접사로 안 치잖아요. 날? 네. 접사지. 근데 날 접사 안 해요. 그 나는 거 말고. 날것. 나는 거 말고. 날거. 날고 붙였나? 날고기. 날고기. 응. 날. 날것. 그거는 접사일 텐데. 날은 생으로 살아있는 그건데. 그래요? 응. 날짐승이 날고? 응.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그건 어기를 나는 짐승. 나는 어? 그때 나는 짐승 그건. 그 날짐승. 그건 나는. 그 짐승은 나는 짐승. 날짐. 야, 그거야. 군소리. 야, 군소리 좀 하지 말의 군이랑 군밤할 때 군이랑. 날짐승 처음. 그러니까 그거 몇 개는 좀 주의 깊게 외워 놓으면 좋아. 찾아보면. 자, 다시 의문책에 그려보자. 의문책에 얘기를 해보자. 어디 갈 건데? 가자. 서해 물놀이를 하러 갈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무슨 소리까지? 거센 소리. 된소리, 거센 소리, 된소리, 된소리, 거센 소리, 된소리, 거센 소리, 된소리. 그래서 19개의 자음이 그려져야 돼요. 네. 자, 요거 라인 맞춰서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라인 맞춰서 그려줘야 되고요. 자, 우리 이번에 교체 현상 첫 번째 현상 할 건데, 자, 첫 번째 교체 현상의 이름이 뭐였니? 음절에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음절의 끝소리라는 건 어디야? 음절은 하나의 소리의 발음에서 끝소리니까 어디에서 나는 규칙? 종성 받침. 그럼 받침에서는 모든 소리가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그거 나는 것만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가는 바람 물방울.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니? 중간에 있는 건 하나도 안 나고 위에 있는 무슨 소리만 나고 있어 지금? 예사 소리. 그치. 파열음 예사 소리. 예사 소리를 조금 어려운 말로 무슨 소리라고 한다고? 평음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남은 소리들은 지금 색깔로 칠하지 않은 소리들은 다른 소리로 바뀌어서 나요. 네. 자, 그러면은 브와 프는 요렇게 나겠지. 받침에 쌍비읍 쓰는 경우 없지? 그는요? 이렇게 쌍기역과 크를
감당을 하죠. 예시를 적어볼까? 부의 예시. 앞. 발음 앞으로 나지? 네. 요 쌍기역은? 박. 아, 그치, 박. 그치? 그리고 이 키역은? 부억. 이럴 때 우리가 다 기억으로 바꿔서 나죠. 자, 나머지 애들은? 시옷은 자, 그치. 요렇게 삼각형을 하나 다 커버해주면 돼요. 누가? 디귿이. 야, 많이 디귿이 하는 일이 많아요. 부산의 부산. 부사 같은 역할이야? 오. 응. 통사적 합성어랑 통사적 합성어랑 뭐가 다른 거야? 통사적 합성어랑 비통사적 합성어? 그거는 강준이가 얘기할 거야. 빨리 강준아. 통사적 합성어랑 비통사적 합성어랑 무슨 차이가 있어? 통사적은 그냥 문법에 맞게. 문장 규칙에 맞게. 그리고 비통사적은? 문장 규칙에 맞지 아, 않게. 그럼 날 찜찜한데요. 날다에서 날 어근이랑 짐승이랑 결합하면 비통사. 나는 짐승은 날 짐승은 비통사적 합성어 맞니? 근데 어. 날다에다가 관형사에 미를 붙인 다음에 그러면 미래형 관형사잖아. 그치? 동원 탈락인가? 아니야. 그거 동원 탈락 그런 탈락 없어. 그거는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보는 게 맞아. 관형사형 표현 미를 할게요. 아니야. 그때는 기본형 날다지. 그러면 음. 뭐예요? 나는 짐승이지 않아? 나는 날 짐승이 나는 짐승이었어. 아니 좀 전에 얘기했잖아. 3분 전에 얘기했잖아. 날 찜수는 어떻게 나는 날것 할때 그건 줄 알았는데. 날 것 할 때 그때는 접사날. 근데 뭐 짐승이 다 날 것이긴 하지. 날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짐승이야. 알겠지? 그때 비통사적 합성어 같은데? 그러면 나는이 나가는 짐승이야, 날 다가 빠지고 날 짐승. 날다에 다가 그냥 빠진 채로 합성어가 된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한번 또 규칙 한번 봅시다. 날다 어근이 날인데 거기다가 관형사 어미가 붙을 수 나만 안 들었어. 아까는 그거는 의문의 변동에서 이제 어미가 이제 붙을 때 날다의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리을 탈락. 짐승 약간 이런 느낌이 줄 알았는데. 활용되면 나는 짐승. I am 짐승. I'm beast. 타서 동원 탈락돼가지고 미를 붙이고 날 짐승 해가지고 그거는 야 오늘 그 의문 탈락의 규칙을 한번 보고 나서 그걸 적용해 보자. 왜 의문 탈락으로 설명되면은 의문 탈락으로 설명되면 그거는 통사적 합성어로 볼 여지는 있거든. 근데 비통사적 합성어 같은데 날짐승 갑자기 날짐승으로 계속 오네. 자 다시 봐봐. 야 봐봐 중요해. 다시 봐봐. 자 가느다란 물방울을 친 다음에 디귿을 가운데 세모로 끄 쳐주면은 자 디귿으로 나는 낫 이거 다 디귿으로 나지. 낫 요 낫은 근데 낫은 보통 어간에서 나는 거니까 히, 읒. 요 히읗 옆에다가 요 글자 하나 써주세요. 유일하게 히읗 받침으로 끝나는 체열. 유일하게 히읗 받침으로 끝나는 체열. 히읗을 받침으로 갖고 있는 애가 용언에서 많이 있거든. 높다, 낮다, 그치? 근데 걔네들은 소리가 변해. 나타. 그치? 이거 축약 일어나지. 축약 일어나지. 또 나아서는 노아서는 탈락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히읗 소리가 온전하게 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요 히읗이라는 글자는 인위적으로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요 히읗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디귿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죠. 쌤 T 글씨예요, T 의시. 그것도 얘기해 줄게. 자, 기역. 그렇지? 디귿, 시옷 빼고는 다 앞에 있는 글자에 여기 있는 글자 이응에 요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티읕을 쓰면 어떻게 돼? 티, 읒 이렇게 되죠. 이거는 세종대왕이 글자 만들 때 이 윽이라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서 그래. 윽 소리를 못 냈어 옛날에. 윽이라는 한자가 없어서. 글씨라는 것도 읒이라는 소리가 없었어. 시옷도 읒이라는 소리가 없었어.
그럼 다른 글자는 있었나? 니은은 은자 있겠지. 오케이. 리을은 을자 있겠지. 읍은 읍자 있겠지. 그치? 고을 읍자 있잖아. 이렇게 한자로 표현할 수 없는 소리들을 최대한 비슷한 소리로 갖고 오다 보니까 요 세 글자만 그 법칙에서 어긋나요. 알겠지? 티읕도 당연히 한자로는 없지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까지만 우리는 받침해서 표현이 나는 팔종성법에 때문에. 팔종성법도 기억나니? 1학년 때 했던 거? 팔종성법. 팔종성법 기억나? 그거랑 비슷하잖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7개잖아. 7개. 자, 그럼 잠깐만 다시 돌아오자. 자, 그럼 여기서 사실 교체지만 어떤 글자만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얘네들 교체 일어나니? 요 교체 일어나? 얘는 교체가 아니지? 그럼 누구만 교체 일어나? 여기랑 여기랑 여기로. 어떤 소리로? 브드그로. 근데 브드그의 소리는 좀 잡히지 않니? 파열음이고 평음으로. 그래서 얘를 조금 어려운 말로 평파열음하라고도 얘기를 해요. 평파열음화. 평음의 파열음으로 바뀌었다. 브드그. 평파열음화.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모든 글자에 뭐만 보면 될까? 받침, 표기의 받침을 보세요. 알겠죠? 표기의 받침을 보면서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항상 표기의 받침, 표기의 받침, 표기의 받침. 자, 두 번째는 일부 이제 동화 현상이라고도 설명을 하거든요. 비음화와 유음화. 요거를 동시에 얘기해 봅시다. 아까도 평파열음 화처럼 뒤에 화가 나오면 무슨 의미니? 화. 모모 바뀌는 거. 변화. 모모로 바뀌는 거지. 네. 그런 성질이 없었던 애가 그렇게 바뀌는 거. 이게 되다 화자예요. 될화. 무엇으로 되다. 또는 무엇이 되다. 그럼 아까도 평파열음하는 평파열음이 아니던 애가 평파열음으로 바뀌는 거. 아, 하나 더 미안해. 디귿에서. 얘들아, 요 디귿 같은 경우는 별표. 왜냐면은 소리의 방법도 바뀌지만 뭐도 바뀌어? 조음, 위치도 바뀌어. 디귿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바뀌어. 우리가 조음 위치 바뀌는 게 구개음화, 나중에 이제 얘기할 구개음화 정도는 바뀌거든요. 웬만하면 조음 위치는 안 바뀌는데 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디귿도 조음 위치는 바뀌어요. 이거 유의하세요. 조음 위치가 바뀌죠. 조음 방법이 바뀌는 건 당연해. 조음 방법이 바뀌는 건. 왜냐면 자, 이제 비음화, 유음화를 설명하면서 제가 요거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은 우리가 안울림 소리로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비음과 유음은 이제 울림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소리는요, 다 우리가 자음의 특징이었던, 아까 자음 체계 얘기할 때 제가 빼먹었는데 얘네들은 아까 장애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음은 장애음. 장애음이 무슨 말이냐? 소리에 장애가 있대. 그게 아니라 장애를 주면서 뭔가 불편함을 주면서 막았다가 터지거나 막혀 있거나, 그치? 자, 그러니까 장애음이기 때문에 자음을 발음하는 건 쉽다라는 거야, 어렵다라는 거야? 어려워요. 그래서 우린 이럴 때 소리에 불편함을 느끼거든. 장애음과 장애음이 연속될 때 그 말은 장애음은 무슨 자음과 자음이 연속될 때 상당히 불편해요. 둘 다 장애음이기 때문에. 그럼 또 한번 생각해보자. 앞에 자음은 우리 음절을 이루는 자음은 자음과 자음이 연속적으로 만날 수 있나? 한 음절 안에서는? 한 음절 안에서는? 아니지. 적어도 몇 음절에서? 이 음절에서. 자, 두 음절에서 장애음과 장애음이 만나는 위치를 한번 볼까? 자, 그치. 앞 글자에 어디? 받침소리 종성과 뒷 글자에 초성을, 자, 이걸 옆으로 쭉 의문을 나열해 볼게요. 구, 우, 우, 욱, 수, 우, 우.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는 여기예요. 여기. 이해됐지? 네. 자, 요 소리들이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요 위치가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발음의 편리성 혹은 의미 전달의 분명성을 위해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거야. 음절의 끝소리는 음절의 끝에 음절 제약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고, 비음아, 유음아부터 이제 시작되는 음운의 변동은요, 뭔가 발음하기가 불편해요. 자, 그 불편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할게요. 뭐 비음아, 유음아는 여러분들 다 1학년 때부터 해서 알고 있으니까 제가 소리 세기 원리를 좀 정할게요. 소리 세기. 1학년 때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기억나나? 자, 안울림 소리는 소리 세기가 3이고요. 비음은 소리 세기 2라고 놓을게요. 유음은 소리 세기 1로 놓을게요. 아까 소리 세기 우리 반모음을 4라고 놨지. 모음을 5라고 놨지. 그거랑 이어지는 거긴 하거든. 그럼 소리 세기를 안울림 소리가 3이야. 비음과 유음이 2와 1이야.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항상 자음과 자음이 만난 교체 현상에서는 자음과 자음 만나는 요 위치에 소리 세기를 한번 따져주는 거야. 소리 세기를. 그래서 소리 세기에 맞춰서 요 비읍을 내려주거나 비음으로, 또 디귿을 내려주거나 기역을 내려주거나 혹은 니을을 올려주면 무슨 화? 비음화. 그렇지. 비음에서 맞춰주니까 비음화. 혹은 자, 니은을 이렇게 내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리을에서 맞춰주니까 무슨 화? 유음화라고 얘기를 하는 게 비음화, 유음화예요. 소리의 세기를 맞춰줬고 자음과 자음의 그 소리 세기를 맞춰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몇 개 예시만 좀 해봅시다. 뭐가 있을까? 왜 기억이 안 나냐? 한라산 해볼까? 한라산. 자, 한라산은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는 어디예요? 여기죠? 네. 소리 세기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니은은 비음이니까 2. 얘는 1. 그러면은 두 개 중에 하나겠다. 한, 나, 산이거나 할, 라, 산이거나 어떤 게 편해요? 한라산. 한라산이 편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그럼 이거는 무슨 화가 된 거야? 유음화. 오케이, 유음화. 아, 속이 좀 답답하니까 국물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자, 소리 세기를 한번 맞춰봅시다. 기억은 동물. 3이죠. 네. 미음은 2죠. 불편하다. 그치? 그러면 자, 다시 바다가자서에 바다가자서에 물놀이를에서 자, 기억을 내려주면 뭐가 돼요? 그치, 이응이 되죠. 그러면 소리는 동물. 궁. 자, 미음은 어차피 이니까 물. 요렇게. 그럼 이거는 무슨 화? 기억이 이응이 됐네. 비음화. 어렵니? 괜찮지? 안 어렵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요 표기, 요 소리 표기에 익숙해져야 되거든. 또 이상한 거. 물난리 한번 해보자. 뭐라고? 여름 되면 물난리 일어나잖아. 문난리. 자,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 하나, 둘. 발음해봐. 문난니야. 물난리. 물, 물난리. 랄. 물난리. 이렇게 쓰니까 되게 어색하지? 그럼 이건 다 무슨 화? 유음화. 문난리. 물난리. 발음해봐. 물난니야. 물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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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 신라는 뭐 너무 당연한 거고. 조금 어려운 거 가볼까? 그러면은 우리 한라산도 갔었으니까 저쪽 강원도에 있는 속리산도 한번 가보자.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 여기. 그러면 소리 세기 3, 1. 어떻게 맞춰줘야 돼? 얘는 하나 낮춰주고 얘는 하나 올려주고. 그러면은 송, 니, 산. 맞네. 자, 요때가 그럼 이거 비음화 몇 번 일어난 거 같니? 지금 했던 거
두 번. 아니야, 한 번으로 봐야 돼요. 요건 동시에 일어나는 상호 비음화라고 해서 한 번 일어났다라고 봐요. 상호 비음화라고 얘기돼요. 시험이 나와. 시험에 안 나올걸? 답이. 나오나? 학교에서 설명하면 나올 텐데. 아 이게 오늘 쌤 설명하실 것 같은데. 설마 아니 우리끼리 쌤한테 설명드리죠. 뭐가? 선생님 대한 독립 만세. 선생님 아세요? 다 알아, 선생님들. 그게 아니라 쌤한테 약간 아세요라고 하면서 시험에 나오겠죠. 독립. 자, 여기 3이죠?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이응으로. 리을은요? 니은. 니은으로. 그래서 독립. 독립. 이렇게 저뭘 상호 기능 말하고요? 상호 비음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줘서 비음화가 생겼다. 비음화. 저기도 한번 가보자. 원장님이 종로에 사시거든? 정로가 편하게. 그럼 얘는 자, 리을은 몇? 1. 이응은 2. 그럼 자, 이응을 하나 내려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니은을 올려. 그렇지. 종, 노. 완전 편하지 않니? 요 소리세기 원리 알고 있으면 편해. 갖고 뭐 그거를 막 풀어서 쓴 게 뭐 유음이 아닌 누가 뭐 누구를 만났을 때 이런 거거든. 됐죠? 그럼 유음화 비음화까지 요거를 우리가 동화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동화라는 말은 같아졌다. 같을 동자예요. 같게 변했다. 그럼 뭐가 같게 변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소리의 색이, 소리 방법, 좋은 방법. 알겠지? 아, 요거 소리 세기는요 학교에서 설명 안 할 거예요. 이거 대학교 과정이라서 설명 안 해요. 꿀팁이네요. 아, 당연하지. 꿀팁이지.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같아졌다라고만 얘기하면 돼. 알겠지? 좋은 방법이 같아진 거예요. 네. 아, 요것도 한번 해보자, 얘들아. 딴 데선 안 일어나나? 닫는다. 닫는다. 여기서도 일어나지. 네. 그치? 네. 근데 여기서는 안 일어난다? 낸다. 낸다. 그러네. 그치? 어미에서는 안 일어나요. 오. 요 종결 어미에서는 좀 안 일어나요. 다른 어미에서는 이거나요? 여기서 지금 선어말 어미에서는 일어났잖아. 어간과 선어말 어미 사이에서는 일어나고. 연성. 온라인은요? 응? 온라인은요? 어떤 거? 온라인. 온라인. 아, 그거는 거기서 그거 뭐지? 외래어는 또 안 일어나. 외래어에서는 또 선별적으로 일어나. 온라인 일어나. 온라인은 일어나니? 온라인. 온라인도 일어나네? 온라인? 온라인으로 하지 않아? 잠깐만. 온라인이 우리 국어 근데 그거는 약간 외국어라 이게 조금 그냥 온라인. 우리 말에 들어왔는지 볼게. 들어왔을 것 같은데? 온라인. 우리 어휘로 들어왔을 것 같은데? 잼민이야 진짜. 들어왔네. 근데 발음이 안 써 있다. 온라인. 그냥 저렇게 발음하는 거. 영어로 발음하래. 영어로 발음하래. 영어는 그래서 안 일어나는 데도 많아. 쌤 동음화 비음화가 뭐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동화. 동화. 동화가 같아지는 현상. 그래서 여기에 비음화, 유음화가 들어가요. 민영쌤이 진짜 싫어하는 거. 공부해야겠다. 공부.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 건데요. 국외음화가 있어요. 동해안 국외음화. 자, 국외음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기에서 또 설명을 합시다. 자, 국외음화는요. 우리 국외음부터 처리를 한번 해보자. 국외음이라는 단어. 안몸 이거 맞나? 요 구라고 하는 건요. 입이라는 의미예요. 입구자. 입구. 개자라는 건요. 천장을 의미해요. 음은요. 소리를 의미해요. 무슨 소리야? 이천장. 이천장 소리는 누가 있어? 세니장난 소리. 세인 입천장 소리야. 여린 입천장 소리에서 요 센 입천장 소리로 바뀌는 거를 국외음이라고 해요. 그럼 국외음화니까 누가 국외음이 아니었던 애가 국외음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럼 국외음이 아니었던 누가 갈까? 비슷한 가까웠던 드가 드로 가는 거. 다시 드 소리가
드 소리가 즈 소리로 갈 때 우리는 국외음화라고 얘기를 해요. 네. 또 트 소리가 츠 소리로 갈 때 국외음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조음 방법도 바뀌지만 뭐도 바뀌었어? 조음의 위치도 바뀌었죠. 조음 위치 바뀌는 것도 국외음화의 특징이에요. 근데 얘는 아무 때나 바뀌진 않고요. 어떤 소리를 낼 때 바뀌느냐면은 이 소리라던가 혹은 반모음 이 소리를 낼 때 바뀌어요. 설명 다 하고 이따가 다 쓸 거야. 이따가 다 쓸 거야, 뒤에 가서. 이 모음 소리라던가 혹은 반모음 이 소리는 무슨 소리가 있을까? 반모음 이 소리는 야, 여, 요, 유 이런 소리들. 야, 여, 요, 유 이런 소리인데 또 이 소리가 조건이 또 걸려. 형식 형태소여야 돼. 형식 형태소 중에서도 조사나 접사. 어미 중에서 형식 형태소 2로 시작하는 어미가 없을걸? 그래서 조사나 접사가 붙으면은 요 디귿 소리가 지읒 소리로 가고요. 티읒 소리가 치읒 소리로 가는 현상을 우리는 국외음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다시 한번 뒤에 가서 얘기를 해보자. 국외음화. 자, 드 소리나 트 소리가 누구를 만나면 모음 이 혹은 모음 반모음 이 소리인데 얘는 무슨 형태소인다?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는 누구누구 있다? 조사와 접사가 있을 거예요. 다 기억나지? 조사, 접사? 네. 자, 그러면 이 소리가 뭘로 바뀐다고요? 즈라던가 츠로 바뀌는 현상을 국외음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했니? 네. 같이 하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아치. 같이 하니까 소리 어떻게 나니? 아치. 가치로나 왜? 연음하고 국외음화. 자, 얘가 연음이 되면은 무슨 소리로 나야 돼? 가, 티로 나야 되지만 같이. 요 이의 이 소리가 뭐여야 된다고? 형식 형태소여야 돼요. 이거 형식 형태소 맞아? 네. 왜? 같다. 접사. 접사야? 무슨 접사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 뭘 만들어줬어, 가치는? 그렇지, 부사를 만들어준 거지. 왜? 같이 먹어라, 같이 해라. 부사파생 접사예요. 은끝보다 연음이 먼저 된다. 자, 그것도 설명할게, 이따가. 그러니까 음끝, 이거 음끝을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자음군 단순화랑 같이 처리하려고 했거든. 미리 얘기하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먼저 음절의 끝소리잖아. 끝소리에 초점을 맞추면은 항상 받침 소리로 끝나야 돼요. 뒤에 붙지 않은 채. 알겠지? 받침 소리일 때, 요 받침 소리로 끝날 때, 받침 소리에 그러니까 다른 글자일 때, 그느 다른 물방 우리 아닌 다른 글자일 때. 자, 그런데 뒤에 첫 번째 또 두 번째 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요, 뒤에 실질 형태소가 올 때, 그때는 여기 음절의 끝소리가 일어나요. 음끝이 일어나요. 실질 형태소일 때는. 다시 건 또 얘기해 볼까? 다시 요 음절의 끝소리일 때는 뒤에 형식 형태소 올 때는, 형식 형태소도 우리 두 가지로 좀 나눠보자. 자음으로 시작해요.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라는 거는 앞에 초성이 있다라는 얘기니 없다라는 얘기니? 그렇지, 초성이 있어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있어요. 그러면은 초성이 있다는 얘기니 없다는 얘기니? 없다. 초성이 없을 때, 요때 좀 달리거든. 그러면 자, 실질 형태소가 온다라고 하면 꽃이라는 단어는 자, 꽃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소리가 나요? 그냥 꽃 얘기할 때는. 다른 표기가 왔지? 그럼 얘는 그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를 시켜줘야 돼요.
자, 실질 형태소가 온다고 한번 해볼까? 이거는 자음이든 모음이든 관계없어요. 꽃 앞에 좀 서 있어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때는 음절의 끝소리를 시켜주고요. 뭘로? 디귿으로. 그 다음에 요 소리가 비어있지? 네. 요렇게 올려주면은 꼬, 답으로. 여기도 음절의 끝소리 일으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는 법칙을 우리가 음운 변동에는 넣진 않아요. 여는 법칙이 뭐니? 소리가 비어있을 때, 모음으로 시작할 때 그 앞에 소리를 넘겨주는 걸 여는 법칙이라고 해요. 자, 다시 여는 법칙 이해됐어? 네. 다시 설명해. 아니. 여는 법칙은 음운의 변동으로 인정? 아니야. 알겠지? 그럼 여기 있는 디귿이 이쪽으로 올라갔잖아. 자, 형식 형태소 중에서 자음으로 시작한 게 뭐가 있을까? 과. 그래, 꽃과. 과. 이때는? 과. 그치, 넘겨줄 소리가 없지. 넘겨줄 수가 없지. 그래서 여기를 디귿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소리는 꽃, 과. 꽈로 나야 돼요. 나중에 된소리 되기까지 해서. 모음으로 시작한대요. 꽃이 피었다. 이때는 그대로 연음. 요렇게. 그럼 자, 일어나는 경우가 하나, 둘, 세 개는 일어나고요.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언제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그때는 그냥 바로 연음이에요. 그럼 세 개를 외울래? 하나만 외울래? 하나 외우는 게 편하겠지? 네.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조사, 어미들이 올 때는 그대로 그냥 연음. 그 외는 그냥 발음해보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 근데 이게 선택지로 나오면, 그러니까 소리가 선택지로 나오면 오히려 편한데 설명이 선택지로 나오잖아? 그럼 다소 헷갈린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모음으로 시작한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일어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모음으로 시작한 형식 형태소가 일어날 때 일어난다. OX. 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모음으로 시작한 형식 형태소가 붙을 때 일어난다. X. X. 그렇게 나오니까 막 지금이야 알겠지만 그거 설명으로 나오면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꼭 예시를 써봐. 알겠지? 예시는 쉬운 걸로 써. 보다. 과. 꽃이. 자, 그럼 국외음화 역시도 이거를 연음시켜주고 났는데 그 연음의 자리에서 이거 접사니까 그 연음의 자리에 이가 형식 형태소였잖아. 이 소리가 있는데 형식 형태소잖아. 그랬을 때 여기가 치읓으로 바뀌는 현상을 국외음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됐어? 네. 그래, 굳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뭐가 있을까? 이건 부사파생 접사고 명사파생 접사를 한번 붙여볼까? 여다지. 교다지. 다지. 지다지. 이렇게 나지? 해돋이 보러 갈까? 해돋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는 무슨 접사가 붙은 거야? 뒤에 명사 파생 접사. 네. 자, 이렇게 국외음화가 예시를 조금 써주면 좋은데, 자, 끝판왕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딱 굳히게 한 판 들어갈 수 있을걸? 한번 발음 써보세요. 굳혔다 발음 한번 써보세요. 과정도 써주면 좋아. 이걸 풀어내면 여러분들은 이제 국외음화 굳혔다.
된소리 되기까지 돼요? 오늘 아니 다 할 건데. 아 그게요. 아니. 교체 쉬는 거? 발음 어떻게 나니? 발음은 오히려 쉴 걸? 붙였다. 첫 왜? 음끝 생각 안 했지? 아니 붙였다. 굳히었다? 뭐야 뭐가? 된소리 되기는 축약이 아니에요. 응? 아니야. 근데 이 과정을 한번 써보자. 자, 요 디귿과 히읗이 이따가 하겠지만 뭐가 일어났어? 거센 소리 되기가 일어나야 돼요. 그쵸? 자, 그럼 티읕 소리가 이제 무슨 소리랑 만났어? 티읕으로 합쳐졌잖아 이미. 디귿과 히읗이. 합쳐진 다음에 여 소리는 아까 이 반모음이지? 네. 이 반모음을 만나니까 이 티읕이 뭘로 바뀌어요? 그리고 형식 형태소니? 굳혔다는? 네. 형식 형태소 맞아? 네. 왜? 선어말 어미의 엇과 또 조사의 굳히다의 접사의 희지. 그치? 걔네들이 같이 만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형식 형태소네. 그랬을 때 텄은 형식 형태소니까 얘를 변화를 시키겠네요. 뭘로? 치읓으로. 음절의 끝소리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굳혔다. 요거까지 찾아주면은 여러분들은 국외음화를 끝판왕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경우는 또 안 일어나나? 혼입을? 혹곁 이불 있지. 되게 얇은 이불. 혹곁 이불. 이거 발음 어떻게 일어나니? 티읕과 이가 합쳐지네. 혼입을. 야, 티귿과 이가 합쳐지잖아. 혼입을. 티귿, 야, 이거는 니은천가. 그래. 답이 나왔네. 실질 형태소잖아. 자, 이가 실질 형태소의 이잖아요. 무슨 형태소가 아니에요? 형식 형태소가 아니지. 그럼 이때는 일어나면 안 돼요. 국외음화 일어나면 안 돼요. 알겠지? 네. 그럼 얘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나중에 니은 첨가가 일어날 거예요. 혼입을. 그럼 니은 첨가 일어나면은 이것도 과정 써볼까? 혼, 니, 불. 티읕은 뭘로 가야 돼? 디귿으로 갔다가 자음과 자음이 불편하네. 혼입을. 혼, 니, 불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홑, 이불도 하나 써놔. 혼, 니, 불. 안 되면 저희 이번에 소리가 나는데. 이거 과정 쓰라고 할걸? 혹은 거기에 무슨 소리 되기 뭐 교체 몇 번 뭐 이런 거 쓰라고 할걸? 항상 단어 풀어서 여러분들이 꼭 써주는 연습을 하시고 예시도 써주는 연습을 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개념책에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우리 교체 현상에서 몇 가지를 얘기했다고? 5개 중에 지금 4개 얘기했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비음화, 유음화는 이제 좀 쉽지. 국외음화는 조금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자, 된소리 대기 갑시다. 예. 된소리 대기 너무 중요해. 뒤에 나중에 사이숏 그 사이소리 현상할 때 꼭 연결해줘야 되니까. 된소리 대기 중요해. 교체 현상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우리는 제일 먼저 적용하지만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된소리 대기예요. 경음화 현상. 그럼 된소리 대기는 된소리로 돼야 돼요. 무슨 소리가 된소리로 될 수 있을까? 예사 소리가. 그치? 예사 소리가. 된소리 대기. 자, 된소리 대기 첫 번째 조건은 예사 소리와 예사 소리가 만날 때예요. 예사 소리와 예사 소리가 만날 때. 그럼 예사 소리는 앞에 있는 예사 소리는 항상 자음이잖아. 받침 자음이겠지. 그럼 받침 자음에 누가 올 수 있을까? 예사 소리 중에서 가느다란 물방울의 예사 소리. 그드브밖에 못 오겠지. 다른 소리는 예사 소리라고 하니? 아니 울림 소리르잖아. 그치? 아까 기억 안 나?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쳤던 거? 다시 봐봐. 여기 노란색으로 쳤던 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그드브만, 그치? 브드그만 예사 소리잖아. 그럼 앞에는 그드브가 올 거예요. 그럼 뒤에 예사 소리는 초성이지. 초성의 예사 소리는 뭐가 올 수 있어?
그드부스즈. 구두빵 사장. 그래서 예사소리와 예사소리가 만나면 구두빵 사장과 구두빵 사장이 만나면 된소리가 돼요. 그냥 예사소리 예사소리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게 더 편할 거예요. 아까 뭐 계속 뭐가 일어나긴 했는데 뭐 국수도 마찬가지겠지. 여기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요 위치가 소리세기는 같은데 예사소리와 예사소리네. 그때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된소리 대기. 된소리가 아니고 국수. 요렇게 일어난다고요. 용언에서도 많이 일어날걸? 가격을 깎다. 이거 발음 어떻게 나니? 뭐부터 해야 돼? 그치,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적용하고 나서 그럼 기억이 이제 누가 남아? 뒤에는 디귿이 남지? 그래서 예사소리와 예사소리가 만나니까 요렇게. 자, 요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한 번에 된소리 대기 한 번이 일어난 거예요. 네. 자, 이건 무조건 일어나요. 예사소리와 예사소리라고 하는 소리의 환경, 의문의 환경이 같을 때 요거 의문의 환경이라고 써주세요. 또는 의문론적 환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의문의 환경이 같을 때는 이 의문의 환경 속에서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요, 조건이 걸려요. 옵션이 걸려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용언일 때는 일어나요. 용언의 어감 받침. 니은, 미음일 때. 그럼 용언의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에 어간이니까 뒤에 뭐가 붙겠니? 어미. 어미가 붙겠지? 그 어미가 예사소리로 시작할 때. 어감 받침 니은, 미음은 여러분들 머리 오늘 감았니? 감다. 어떻게 소리나? 감다. 감다. 신발은 신고 왔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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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고하다 할 때. 어디 신고할 건데? 네? 화재 신고. 네. 화재 신고는 어떻게 일어나니? 얘는 한 단어기 때문에 신고. 한 단어이기 때문에 아니야. 그렇게 이유 쓰면 안 돼. 명사. 명사이기 때문이지. 아까 여기서 용언의 어감 받침이라고 했지. 같은 단어긴 하다 저것도. 자, 얘는 신고라고 하는 명사죠. 자, 명사에서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안 일어나네. 용언의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니은, 미음은 무슨 소리야? 좋은 방법으로 하면? 이음. 비음? 그럼 나머지 비음 하나 있지 않니? 이음. 이음? 그 이음은 왜 안 될까? 이음으로 하는 시작하는 어감 받침이 없어. 이음 받침이 어간이 없어. 응다, 강다, 넉다, 중다 없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된 거야. 있다면은 없어. 다 찾아. 있다면은 해당돼요. 있으면 그냥 울림 소리 뒤라고 하면 되겠지. 어감 받침 비음 뒤, 비음 뒤. 요 어감 받침 비음이 아까 소리 세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 있었죠. 그렇죠? 내가 요거 그냥 음성학적으로 얘기해 줄게. 봐봐. 자, 그 울림 소리라고 하는 거는 울림이 있는 소리지. 네. 그렇지? 그 울림이 있는 소리가 어간과 어미는 한 세트니 분리가 되니? 어간과 어미는 세트로 다니지. 세트로 다니지. 어간과 어미는 세트로 다니지. 같이 다녀야 되잖아. 한 단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치? 그러면 울림이 있는 이 받침이 뒤에 있는 예사소리를 이렇게 만나면, 그치? 이렇게 울림이 있는 진동이 뒤에 있는 울림 예사소리를 딱 만나면 그 울림은 튕겨져 나갈까? 아니면 이렇게 이 소리에 흡수될까? 튕겨져 나가? 튕겨져 나오면 얘네들이 그러면 좀 떨어져야 되는데 흡수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예사소리에 흡수가 돼요. 이 울림이. 그러면서 이 울림을 흡수한 소리가 힘이 붙는 걸까? 힘이 빠지는 걸까? 울림을 흡수하면 네. 힘이 붙겠지. 그래서 예사소리에 힘을 조금 더 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면은 예사소리에 조금 더 힘을 주는 된소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울림소리 항상 뒤에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현상들이 많아요.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것도 한번 해볼까? 물병 가고 왔나? 물병 있는 사람? 물병.
한 단어지 이것도. 이미 우리 물병이라고 한 단어로 발음을 하려고 하잖아. 그럼 이 리을은 무슨 소리야? 울림소리지. 이 울림의 파장이 누구에게로 들어가는 거야? 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뿅으로 소리가 나는 거지. 근데 이럴 때 된소리 대기라고 하진 않아. 이거 된소리 대기라고 안 해. 된소리 대기는 딱 네 가지로만 구분을 해. 그러면 좀 전에 이 물병과 같은 거는 나중에 사이소리 현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사이소리 현상. 되게 어렵지? 그러니까 요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해. 외워야 돼요. 네 가지. 알겠지? 예사소리와 예사소리, 그리고 용언의 어감 받침 니은 미음. 3번은요. 용언 얘기했으니까 이제 어감만 얘기하면은 좀 섭섭해할 것 같은데 누가? 어미가. 어미 받침 리을 뒤. 야, 어미의 받침이니까 어미는 문장에 그 단어에서 처음 중간 끝 어디에 쓰이는 거? 어미는 끝에 쓰이는 거지. 그럼 얘는 어미 뒤니까 바로 붙여서 쓸까 띄어서 쓸까? 띄어쓰기가 일어나겠지. 어미 뒤니까. 어미 뒤에 뭘 더 붙여줘? 안 그래? 뭐 보조사 정도는 붙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럼 용언의 어미 받침 리을은 우리 리을로 끝나는 어미 받침이 있니? 관형사형 전사어미 은는 을던. 다른 받침 있어? 어미 받침에? 이게 도록 음기 은는 을던. 그치? 그 관형사형 어미 리을 을. 어렵니? 할 수 있겠어? 할 수 이렇게 나지? 좀 띄어서 말하면 맞아. 여기에 휴지라는 그 띄어쓰기를 주면 휴지라고 하거든요. 그 티슈 말고 휴식하는 지점을 주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래. 휴지를 주면 아니라 할 수 있다. 집에 가서 먹을 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 관형사형 어미죠? 것 이렇게 소리 나는 거 맞아? 연음의 밑에 항상 음절의 끝소리는 꼭 고민해. 이렇게 안 썼지. 시옷 받침으로 썼지. 근데 할 수 있다 할 때 응. 있다죠. 이것도 있다도 봐봐. 이 소리가 뭘로 가야 돼? 디귿으로 갔다가 디귿과 디귿은 서로 예사소리야 예사소리지? 있다 이렇게 써줘야지. 연습 많이 해야 돼. 알겠니? 네. 자, 용언의 어감 받침에 하나만 더 씁시다. 우리 리을지라는 어간이 있어요. 할지 말지, 리을지. 리을지라는 아예 어미가 리을지로 어미가 있어. 여러분 할지 말지 이거는 선택하라는 거거든. 할지 말지. 그래서 이 리을지가 소리가 어떻게 나니? 할지. 아예 어미 자체가 리을지야. 4번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자어 리을 뒤 얘는 자 3개밖에 영향을 못 끼쳐요. 못 미쳐요. 드, 스, 즈. 요거 찌 잠깐 지울게 이제. 근데 한자어 뒤에 드스즈도 외우는 방식은 이거예요. 바다 가자 서해 한번 해볼까? 바다 가자 서해 물놀 이를. 자 한자어 리을에서 가장 가까운 애랑 연결해봐. 가장 가까운 예사소리 3개. 니은 예사소리니? 시옷 지읒 디귿이 제일 가깝지. 요렇게 해서 3글자만 영향을 끼쳐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요 목마를 갈자에다가 갈등 요 일시적으로 갈증 이렇게 나지? 다른데 요 비읍은 뭐가 있어? 갈변? 근데 이게 한자어인지 아닌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그 글자에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 한 글자 한자어는 한 글자의 의미가 있거든. 아까 그러면 야 물병은 이 리을은 한자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물이라는 거는. 그렇지 물수라는 한자가 따로 있잖아. 그러면 한자어인 거예요?
아니지. 그러면 우리 고유어지. 아 수가 한자. 수가 한자어지. 병은 뭐야? 병병. 맞아. 그럼 뭐라고 봐야 돼? 이거는 합성어. 우리 고유어와 한자어의 합성어. 갈등. 갈등, 일시, 갈증. 갈변에선 안 일어나지. 갈변. 갈급하다라는 단어 알지? 갈급. 여기선 안 일어나죠? 갈. 리을과 가까운 드스지야. 리을과 가까운 드스즈. 근데 갈변이 발이 한자예요? 갈변되다. 아니야? 갈변현상. 몰라서 그래요. 그러지 않니? 그냥 갈색을 변한다를 줄여서 나온 건 줄 알았는데. 갈변이라고 해? 안 하지 않아요? 응. 저 갈변은 뭐예요? 그 사과 색깔 변하는 녀석. 아니 그 뜻이 아니라 갈 변. 그냥 갈변으로. 변. 한자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근데 왜- 데스즈에 잠깐만. 드스지에 포함 안 되니까. 잠깐 내가 갈변을. 비밀이라서. 갈변. 이거 한자어네. 한자 봤니? 그치? 옆에 한자어 둘 다 써있지? 있어요. 저는 무슨 일이에요? 변할 변자. 진짜 발은 뭐예요? 갈자 한번 볼까? 이거 되게 어렵다. 목마를 갈자인가? 야, 왜 안 찍히냐? 왜 안 찍히지? 나중에 찾아볼게. 제 말은 좀 어렵지? 야, 네 가지를 근데 우리는 외워야 돼, 이거. 된소리 대기 네 가지. 다시 한번 자 외워볼까? 처음에 무슨 소리와 무슨 소리 결합할 때? 예사수. 예사소리와 예사소리 결합할 때. 또 이제부터는 용언의 어감 받침 누구누구? 니은 미음 니은 미음 느무 여기 느무 여기 야 느무 용언의 리을 느무 항상 자음 체계표 안에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봐. 알겠지? 느무르 그리고 한자어 리을. 알겠지? 자음 체계표 그려놓고 시작해. 그리고 거기 위에서 딱 그려주려고 노력을 해봐. 그거 연습하시면은 요 교체 현상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갈색깔이야? 네. 그렇구나.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남은 변화, 의문의 변동 좀 얘기해 봅시다.